네, 안녕하세요. 이야기 치료 시연에 대한 발표를 맡은 김미연입니다. 사이버 캠퍼스에 시나리오 이 시연이 올라가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연할 밝음의 가족은 우울증이 의심되는 첫째 딸 밝음이가 방에서 잘 나오지 않고 학교에 부정응을 보이며 최근에는 칼로 손목을 긋는 시도를 하므로 가족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과 걱정을 호소하였습니다. 밝음이의 행동에는 어머니의 불안으로 인한 과도한 간섭이 밝음이로 하여금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고 교우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부부로 집에 자주 오지 못하는 아버지로 인해 자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어머니의 책임감이 불안으로 나타나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들을 과도하게 간섭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에게 불편을 가져오는 이런 상황을 밝음이는 방해꾼이라는 외제어로 명명하였으며 방해꾼의 영향력 안에 있는 가족에게 이야기치료 이론으로 가족들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가계도를 보시면 최근 아버지와 어머니는 밝음이 문제로 갈등을 좀 겪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불안으로 밝음이를 조종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남동생은 약간의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는 보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족 정보를 보시면요. 앞에서 언급되어 있는 부분과 좀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그 역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 역할의 김성조 선생님입니다. 네. 아버지 역할의 박진아 선생님입니다. 어머니 역할의 정유리 선생님입니다. 밝음이 역할의 김경민 선생님입니다. 남동생 역할의 박소미 선생님입니다. 네. 이제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50분 정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저희 첫째 밝음이가 우울증인 것 같아서 가족 모두 걱정이 돼서 오게 됐어요. 네, 밝음이가 우울해서 어머니와 가족을 걱정하게 하는군요.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시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 밝음이가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고 학교도 안 가려고 하고 심지어는 최근에 칼로 손목을 긋는 일까지 있었어요. 다행히 상처가 깊진 않았지만 밝음이가 우울증인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돼요. 이게 다 제 책임인 것만 같고요. 저는 밝음이의 미래가 걱정돼서요. 지금 한참 공부하고 친구들이랑 놀 텐데 방에만 들어가 있으니 얘가 머리가 나쁜 애도 아니거든요. 조금만 하면 공부도 잘하고 지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부모로서 걱정이 되죠. 전 자식들을 위해서 주말 부부를 하고 있거든요. 두 분 다 밝음이를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아버님은 밝음이가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시나요? 성격이나 미래 어떤 거든지. 밝음이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남편을 만나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죠. 네, 밝음이를 생각하시는 아버님 마음이 느껴지네요. 밝음아, 엄마와 아빠 이야기를 듣고 너에게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괜찮을까? 네, 요즘 너에게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거니? 엄마랑 아빠가 간섭이 너무 심해요. 잔소리도 많고. 어떤 부분에서 간섭이 심하다고 느꼈어? 제가 뭘 하면 자꾸 불안해하세요. 제가 방에서 뭘 하는지,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해해요. 제가 친구들과 게임을 하거나 톡을 하고 있으면 누구랑 했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자꾸 물어봐요. 내가 만나는 친구들도 궁금해하고 자꾸 간섭해요. 부모님의 행동이 밝음이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밝음이는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니? 저를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혼자 놔뒀으면 좋겠어요. 아, 혼자 있고 싶구나. 혹시 부모님의 그런 태도가 너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니? 그냥 듣기 싫어요. 짜증나요. 엄마 아빠 얘기를 들으면 난 잘할 수 없는 아이 같고 이미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더 공부를 하고 싶지도 않게 만들고
그래요. 그렇구나. 부모님의 불안은 밝음이에게 실패한 것 같고 공부를 더 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것 같네. 만약 밝음이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이것에 이름을 붙인다면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 방해꾼이요. 방해꾼? 네. 왜 방해꾼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방해꾼이 나타나면 내가 친구들이랑 친해지는 걸 방해하고 내 삶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니까요. 공부도 더 하기 싫게 만들고요.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게 해요. 아, 밝음이는 방해꾼이 나타나면 오히려 공부하기도 싫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는 도움이 안 되는구나. 방해꾼은 밝음이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부모님의 불안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밝음이는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밝음이가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 앞날이 다 걱정이 되니까 간섭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아내만큼은 아니지만 밝음의 미래에 대해 걱정되고 불안한 건 있죠. 이야기를 듣고 보니 방해꾼이 저희의 불안과 관계가 있긴 한 것 같네요. 아, 그렇군요. 아버님, 어머님은 밝음이 미래가 걱정되시는 거군요. 그럼 가족이 방해꾼과 함께 집에서 지내는 건 어떤가요? 밝음이랑 싸우게 되고 저도 너무 힘들어요. 아, 밝음이랑 싸우게 되는군요. 동생은 어때? 집에선 재미없어요. 누나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아빠랑 엄마는 맨날 싸워요. 그래서 저도 맨날 게임만 해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좋진 않아요. 아이들 교육 문제로 아내와 싸우게 되니까. 자주 집에 오는 것도 아닌데 그때만이라도 가족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집에 오면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가족 모두 힘드신 것 같네요. 밝음이는 방해꾼과 가까이 지내는 게 어떠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요. 아무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방에만 있게 해요. 대답도 하기 싫고 핸드폰만 하게 해요. 방해꾼이 밝음이에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구나. 그럼 부모님은 방해꾼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사실 방해꾼이 얘한테 이렇게까지 스트레스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저도 이 방해꾼을 없애버리고 싶네요. 방해꾼이 가족들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네요. 아, 그러시군요. 밝음이는 이 방해꾼에 대해 어떻게 말하겠니? 싫은 것 같아요. 아, 밝음이 싫구나. 어떤 부분이 싫은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그냥 방해꾼 때문에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방해꾼이 밝음이를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구나. 방해꾼이 싫을만 하겠다. 동생은 어때? 저도 싫어요. 방해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전처럼 가족끼리 캠핑도 가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싶어요. 가족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족들 모두 방해꾼이 반갑지 않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했나요? 네. 밝음아,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방해꾼이 네가 학교 가기 싫은 것이나 손목을 그은 거랑도 어떤 상관이 있니? 그냥 조금은 상관이 있겠죠. 아, 그래? 너의 학교 생활에 방해꾼이 조금 영향을 미친 건 언제부터였어? 1년 전이요. 아, 1년 전. 1년 전에는 학교 가는 게 어땠는데? 그냥 수업도 나쁘지 않았고 몇몇 친구랑은 잘 지냈어요. 아, 방해꾼이 학교 생활을 방해하기 전까지는 수업도 그렇고 친구들이랑도 잘 지냈구나. 그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한데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제가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공부를 좀 멀리 했는데 엄마는 중학생이니까 친구보다는 공부하라고 하세요. 근데 저는 방해꾼이 나타나면 모든 일에 자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하고 친해지기 어렵고요. 어떤 부분이 친해지기 어렵게 만들어? 자꾸 알려고 하고 간섭하려고 하시니까. 그리고 친구들이랑 있었던 얘기를 엄마가 친구 엄마들한테도 말해서 애들이 안 깨워주려고 해요. 그러면 지난번에 손목을 그은 것과 이것도 관련이 있어? 사실 칼로 손목을 그어서 그 사진 공유하면 친구들 그룹에 끼워준다고 해서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무서웠어요. 무서웠구나. 근데 그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싶어서 밝은이가 그런 시도까지 했구나. 그러면 그 친구들하고는 어떻게 됐니? 연락 안 해요. 다시 또 하고 싶지 않아요.
와, 그렇구나. 다시 시도하지는 않았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그건 나쁜 일이니까요. 밝음이는 손목을 긋는 게 나쁘다고 생각했고 다시 시도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정했구나. 밝음이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밝음이가 너무 걱정이 되었으니 밝음이가 좋은 친구들을 사귀면 좋겠는데 학교에서 자해하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말도 걸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손목을 그으려는 시도를 하고 정말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오죽하면 잠도 못 자고 밝음이 동생도 신경 못 쓰고 있겠어요. 지금 저도 정신과에서 준 우울증 약으로 겨우겨우 견디고 있는 거예요. 방해꾼이 어머니를 여러 면에서 힘들게 하네요. 그렇죠. 아버님 생각에는 방해꾼이 가족들의 어느 부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나요? 방해꾼이 아내와 제 사이에도 자꾸 끼어들어 힘이 드네요. 방해꾼이 어떻게 두 분 사이에 끼어들었나요? 아내가 너무 밝음이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오는데 항상 밝음이 걱정만 하고 저보고 어떻게 해보라고 답달을 하니 저희가 자꾸 이 문제로 싸우게 돼요. 방해꾼 때문에 두 분이 자꾸 싸우게 되시는군요. 그럼 방해꾼은 두 분이 어떤 부모로 느껴지게 하나요? 저는 요즘 제가 아버지로서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방해꾼이 아버지로서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군요. 어머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저 때문에 밝음이가 그런 건 아닌가 싶고요. 또 내가 아이들을 잘못 키운 건 아닌지 걱정이 되고 다 제 책임인 것만 같아요. 밝음이가 학교 가기 싫고 공부도 멀어지고 그러는 게 어머니 책임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씀 같은데 제가 잘 이해했나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그럼 어머님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동네에서 다른 엄마들도 다 비슷하게 하니까요. 애들 교육은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다들 말을 하잖아요. 동네 어머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아버님, 어머님 평소 생각은 어떠셨는데요? 자녀 양육은 부부가 같이 하는 거죠. 저도 양육은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변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 혼자 끙끙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부모님들은 방해꾼이라는 생각이 다르시네요. 밝음아, 방해꾼이 부모님으로 하여금 지금 너의 삶을 간섭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너는 어떤 거 같니? 네,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어때? 짜증나요. 제가 뭘 해야 하는지 다 말해주려고 하세요. 제가 알아서 잘할 수 있어요. 검정고시 봐서 대학에 갈 수도 있고 제가 만나는 친구들이 다 나쁜 친구들은 아니에요. 그런 판단 정도는 저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럼 네가 이 일을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이해해도 될까? 네, 이 방해꾼이 계속 네 주변에 있으면 어떨 것 같아?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밝음이는 방해꾼이 나타나는 게 싫다는데 가족들은 어떠신가요? 방해꾼이 가까이에 있는 것에 대해서요. 싫죠. 저도 방해꾼이 사라져서 밝음이가 이전처럼 가족들하고 잘 지내고 또 학교 생활도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밝음이가 다시 잘 지내는 것을 보고 싶어요. 밝음아, 너는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고 싶니? 저는 그냥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이렇게까지 싸우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싸우면 좋겠어요. 밝음이도 가족들과 안 싸우고 싶구나. 동생은 어때? 저도 가족 모두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전처럼 게임도 같이 하고 누나가 잘 놀아주면 좋겠어요. 가족 모두 편안하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군요. 방해꾼이 가족들의 삶에 들어온 것이 1년 전이라고 했는데 그럼 방해꾼이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가족들이 더 친밀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때가 있었을까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가족들과 가까운 곳에 있어서 가족들에게 일이 생기면 저녁이라도 와볼 수 있었는데
그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나는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1년 반 전쯤에 둘째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싸워서 불려간 적이 있는데 그날은 남편이 바로 집에 와서 함께 해주시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약을 먹을 정도로 제가 불안하거나 예민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편분이 함께 있어서 안심이 되셨군요. 그 사건이 어머니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나 혼자 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아버님이 아이들이랑 함께 고민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방해꾼이 좀 약해지는 것 같네요. 네. 지난주에도 발금이가 잠깐 나갔다 온다 그러더니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금방 들어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또 자기가 발금이한테 전화해보겠다고 그러니까 방해꾼이 사라지더라고요. 어머님이 방해꾼을 잘 통제하셨네요. 발금이는 이날 어땠어? 그냥 아빠가 전화해서 뭐 하냐고 그래서 잠깐 편의점 왔다고 이야기했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늦게 왔다고 화내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밥도 먹었어요. 다른 때는 거의 혼자 먹거든요. 어머님이 방해꾼을 통제하시니까 발금이 행동에도 변화가 있네요. 혹시 생각나시는 또 다른 일이 있을까요? 지난번 추석 때 친척들이 모였었는데 친척들이 발금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옆에서 애들하고 잘 놀아주고 또 발금이랑 이런저런 말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괜한 걱정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발금이 하는 대로 내버려뒀죠. 그랬더니 발금이가 귀찮아하면서도 친척 동생들이 놀아달라고 하니까 그림도 그려주고 핸드폰 게임도 시켜주면서 놀아주더라고요. 발금이가 사촌 동생들과 잘 놀아주었군요. 그때 일로 어머니는 발금이의 어떤 새로운 부분을 알게 되셨나요? 저 나이에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 발금이가 사랑이 많은 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키지 않아도 동생들을 잘 챙기는 걸 보니까 책임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발금이가 사랑도 많고 책임감도 있는 아이라는 걸 알게 되는 다른 일이 또 있었을까요? 지난번에요. 친구들이 제 자전거를 뺏어서 타고 있었는데요. 누나가 와서 찾아줬어요. 친구들이 장난이라고 하면서 계속 자전거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누나가 친구들한테 그건 나쁜 거라고 얘기도 해주고 막 뭐라고 해줬어요. 그랬구나. 발금이가 동생을 위해 그런 행동을 했구나. 혹시 부모님도 이 일을 알고 계세요? 아니요, 몰랐어요. 오늘 처음 들으셨군요. 발금이가 한 행동이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동생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발금이도 그때 행동이 너의 행동이 보호라고 생각하니? 보호요? 그것도 있지만 걔들이 한 행동은 나쁜 행동이었으니까요. 전 그냥 옳은 일을 한 거예요. 그냥 옳은 일이니까 한 거다. 부모님은 발금이가 남동생을 보호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되세요? 우리 발금이가 가족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아는 아이고 발금이를 좀 더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발금이가 옳은 일이 뭔지를 알고 또 알아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아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가족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옳은 일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이런 비슷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까요? 발금이가 학교에서 손목을 그으려다가 만 것도 그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건 옳지 않은 거고 또 우리 가족이 슬퍼할 것을 알고 시도하다가 만 것 같으니까요. 제가 발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또 이렇게 속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저도 앞으로는 발금이를 좀 더 믿어주고 인정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젠 초등학생도 아닌데 말이에요. 발금이는 어머니 말씀에 어떤 생각이 드니? 엄마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발금이도 혹시 이런 비슷한 일 기억나는 게 있을까? 학교에
학교에서 같은 반에 저랑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손목을 긋는 게 무서운데 겁쟁이처럼 보일까봐 걱정하는 친구들이요. 그런 친구들한테 안 해도 괜찮다고 손목을 긋는 것은 나쁜 일이고 부모님이 슬퍼하신다고 이야기해줬어요. 내가 해봤는데 무섭고 아프기만 했다고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친구는 밝음이가 그렇게 얘기해줬을 때 어땠을 것 같아? 아마 마음이 편해졌을 것 같아요. 나쁜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해준 거니까요. 밝음이가 그 친구를 모른 척할 수도 있었는데 도와주어서 그 친구도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었겠구나. 그렇게 행동한 너 자신이 어떻게 보여? 생각보다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족을 위해서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네요. 밝음아, 이야기해줘서 참 고마워.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족들이 방해꾼에게 어떤 영향을 받아왔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방해꾼이 부모님으로 하여금 밝음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어떻게 관여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해꾼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시간에 가족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저는 밝음이가 동생, 사촌 동생들 그리고 친구에게 어떻게 책임감 있고 옳은 일을 했는지 보게 됐네요. 여러분들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최근에 10대 자녀를 양육하면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가족을 상담했는데 여러분처럼 그 가족들도 새로운 관점에서 서로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가족분들을 상담회에 초대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그분들이 우리의 대화를 듣고 우리가 그분들의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어떠세요? 어색하긴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면 한번 해볼게요. 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밝음이는 어떠니? 꼭 해야 하나요? 꼭 지금 결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생각해보고 다른 회기 때 하고 싶으면 알려주세요. 오늘 가족분들 모두와 만나게 되어서 반가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시나리오는 직접 팀에서 작성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스토리들을 좀 참고하긴 했지만 이야기 치료로 시연을 해주셨는데 꽤 긴 제가 봐도 가장 긴 시연의 페이지인데 가장 지루하지 않은 스토리 라인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너무너무 좋은 시연을 해주셨는데 우리 한 분 한 분 여기 그냥 지금 몇 분 정도죠? 지금? 23분이니까 짧게 그 밝음이는 목소리가 원래 그래요? 아니죠? 완전히 그 진짜 곧 중학생 같은 목소리 해주시고 남동생도 굉장히 그 역할을 잘 해주셨는데 거기에 비해 대사가 너무 적어서 아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상담자는 완전히 아나운서였어요? 뭐 이렇게 그런 분야에 종사 안 하셨어요? 꼭 하시기를.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런 상담자를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누굴 만나면 이런 상담자를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목소리가 너무 차분하고 또 따뜻하고 너무 좋은 목소리를 가지셨어요. 밝음이부터 이거는 뭐 역할을 했지만 지금까지 이야기 치료를 쭉 공부하면서 어떠한 역할을 하면서 어떠한 좀 느낌이 있었는지 한 분씩 좀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잠깐 커멘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춘기 때 본 엄마가 자신을 약간 강요하고 근데 그 아이는 자아가 형성되고 해서 좀 자신의 자율성을 희망하는 것들이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많이 공감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서로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하기보다는 마지막쯤에 이제 밝음이가 모의 그 생각이 변화니까 그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다 가족에 물어봐줘서 이게 나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상담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자기의 정체성이 막 달라져 버린. 나중에 나를 다르게 봐버린. 네, 마지막에 그 밝음이가 진짜 어른이를 한 것에 대해서 다들 입장을 얘기하고 나서 보니까 밝음이가 나쁜 친구가 아니고 오히려 다른 친구에게 자살을 독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지. 그런 친구로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너무 긍정적이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았는데요. 원래 그 목소리인데.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처음 이런 치료 이런 거를 처음 공부했을 때 너무 그리고 또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구성주의나 막 되게 어려운 막 이런 말들 했을 때 사실은 되게 많이 당황스러웠고 막 처음에는 되게 어렵게만 되게 느꼈는데 시연을 준비하면서 또 스토리 안에서 이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론 가지고만 공부했을 때는 되게 와닿지 않았던 것들이 좀 쉽게 와닿고 또 이번 주제가 또 이런 청소년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또 딸이 중학생이고 뭐 그런 비슷한 이게 정말 이게 특별히 어떤 이론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또 그 딸과의 문제에서 이제 외제화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되게 많이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공부 많이 해야겠구나. 저는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는 공부를 안 한 거네. 했는데 조금 다른 분들이 너무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많이 반성이 됐어요. 네. 아버지. 좀 짧네요. 네. 저도 이번에 이야기 치료에 대해서 좀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굉장히 이게 매력적이고 굉장히 더 좀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사실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뭐 아버지 대사가 뭐 많지도 않고 좀 적지도 않고 그렇긴 한데 아버지 스스로는 그 아내의 불안을 자신이 제일 어쨌든 도와줄 수 있는 존재고 또 그 중얼부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좀 약간 외제화시키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내용이 한 20번 정도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고 갔는데 집에서는 왜 신랑과 20분 넘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대화가 되지 않아요. 이 안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풀어나가고 하는데 집에서는 왜 30분, 40분을 얘기를 해도 이렇게 끝이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나의 삶 속에도 한번 적용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 이 이야기 치료를 제일 하고 싶었었어요. 처음에 발표할 때. 왜냐면 주변 분들이 너무 많은 좋은 점들을 많이 말씀하셔서 공부도 하고 싶었고요.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공부를 잘했구나.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기법들도 다 훌륭하지만 어떤 문제,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이야기 치료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거에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과 또 그런 신념이나 사고방식들이 본인이 변해야 또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 또 그렇게 해서 사회가 다시 또 재구성되고 그러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이 이야기 치료 기법이 참 앞으로 좀 더 많이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공부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야기 치료 공부하면서 준비할 때는 내담자의 어떤 책임 의식을 너무 약간 훼손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좀 매력이 없었고요. 근데 점점 보고 나면서는 이제 상담자의 빙의가 돼서 그러면서 이걸 보기 시작하니까 그 새끼를 발견해주는 굉장히 협력적인 일이라는 것에 매력을 느끼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 상담자가 갖고 있어야 하는 그 알지 못함의 자세가 참 존중하는 태도구나. 그게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학기말 리포트를 쓰면서 과제를 쓰면서 저 자신의 이야기도 그 알지 못하는 자세로 내가 나의 새길들을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 치료를 공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나리오를 좀 쓰시는 분 잠깐 초대하겠습니다. 네, 촬영하고 이제 와서 마무리 코멘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혼자 뒤에 숨어 있는 한 분이 있어요. 두 분도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한 번도 등장하지 못한 두 분이 있는데 그냥 시연을 통해서 어떤 느껴진 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나리오를 쓰면서 가족 상담에서 이야기 치료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발금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발금이의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가족 전체에 대한 문제, 가족 전체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 그래서 뭐 어머니의 그런 행동이라던가 또 아버지의 어떤 부재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서 이 상담의 어떤 중심 인물이 한 사람이 아니구나를 저는 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족 모두 한 사람 구성원 한 사람의 문제를 들어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제 이야기 치료 처음으로 해봤는데 저는 굉장히 재미있었거든요. 이야기 치료가 재미있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겠다. 그리고 정체성이 변하는 이런 상황들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참 큰 의미가 있는 영역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같이 했는데요. 줌으로 한 2시간, 3시간씩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누고 연습도 해보고 했는데 굉장히 즐거웠고 그런 실물을 처음으로 실물 명작 처음으로 그렇구나. 네, 서로 뭐 13주 만에 네, 처음으로 연예인 같다고 서로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뒤에 두 분 이제 빨리 나오십시오. 그냥 한마디씩 얘기 나누시고. 네, 저희는 이제 치료팀이랑 이론팀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각자 이제 되게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시연을 보면서는 이 그 발금이의 그 장애를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 제가 일하고 있는 업무랑 너무 이제 엮여 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도 완전히 빠져서 본 것 같고 이제 아이의 그런 문제를 그냥 아이와 함께 저도 이제 아이와 함께 봤던 걸로 이제 저도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인식하게 됐고 그걸 이제 외제하고 독특한 결과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시연이었습니다. 오케이, 네. 계속 파워포인트를 넘겨주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은 아주 그 지지적인 눈빛으로 계속 같이 참여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론 정리를 하면서 또 이렇게 시연팀을 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론 정리하면서 정말 그 이야기 치료에 너무 관심이 많았었는데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정말 간단한 것 같지만 정말 깊이 들어가면 너무 힘든 정말 어렵고 복잡한 그런 것들을 정리하느냐고 좀 힘들었는데 오늘 시연팀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막 힘들게 정리했었던 이런 것들을 너무 명쾌하고 그리고 너무나 좀 쉽게 그리고 정말 명료하게 이렇게 보여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3학차까지 공부하면서 이렇게 상담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좀 부족하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쪽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는 좀 센터에서 정말 이렇게 시연팀을 보면서 상담을 좀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너무 고생하셨고 시나리오가 너무 좋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시나리오가 너무 좋고 아까 이 시나리오의 전체 주제는 외제화를 통해서 그렇죠? 방해꾼이 엄마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아빠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발금이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고 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계속 영향력 탐색으로
문제보다는 문제가 주는 영향력 그걸 계속 탐색해 가면서 거기서 독특한 결과 사실 여기 시나리오에서 좀 제일 약한 부분은 독특한 결과를 좀 더 많이 넣으니까 unique outcome 그 다음에 두 가지 이게 한국말로는 조금 그런데 sparkling event 제가 그래서 다 죽어있는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스토리 가운데 다 시커먼 거를 내가 손을 대면 반짝반짝 거려지는 그래서 스파클링 이벤트를 조금 더 다른 말로 스토리 라인을 많이 뭐 짧은 시간에 시나리오니까 뭐 당연히 모든 걸 다 담아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실제 시연을 하시면 좀 스토리 라인을 더 많이 찾아내는 여기 뭐 뒤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없었어 또 다른 사건이 없었어 이게 계속해서 뭐요? 스토리 라인을 강화시켜요. 스토리 라인의 강화가 결국은 뭐의 변화로 이어졌어요? 나의 정체성의 변화로 이어져가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좋은 거죠. 몇 가지 사건을 갖고 너는 좋은 아이야 하는 것보다 한 몇백 가지 사건을 가지고 난 좋은 아이야 훨씬 다르니까. 그다음 또 하나 저는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 이게 시나리오 작가가 의도적으로 했다면 이건 진짜 대박이고 의도적으로 안 했다 그래도 대박이고 그냥 뭔가 이 렌즈를 갖고 있었다는 건데 저는 여러분도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담자는 처음부터 외제화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해꾼이라는 걸 빼놓는 외제화 작업이 뿐만 아니라 3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3페이지에 상담자의 이제 이야기들을 자꾸 봐보세요. 상담자들이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상담자 7번인가요? 부모님의 행동이 상담 7번이 아니라 몇 번이야? 밝음 3 밑에 상담자 몇 번이에요? 7이죠. 예. 부모님의 행동이 밝음이를 불편하게 만든 것 같으네요. 지금 계속 주어가 뭐죠? 부모님의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야기치를 한 줄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문제다. The person is not a problem. Problem is problem. 지금 상담자는 정확하게 이야기 치료적인 렌즈로 계속 접근해. 처음부터 부모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주어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신 거죠, 스네일 작가가. 야, 역시 맞다고 하는데 굉장히 표정이 장난이 아니고 네. 정말 의도적인 것 같았어요. 부모님의 행동이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상담자 8 혼자 있고 싶구나. 혹시 부모님의 그런 주어가 뭐죠? 태도가 부모님이 간섭하면 너 혼자 이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태도가 어떻게 해요? 너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뭐 하고 있죠? 이게 외제와의 거의 똑같아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갖고 다루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각각의 이야기들 아까 이게 어렵다고는 했지만 이게 또 굉장히 재밌어요. 각각의 스토리 라인이 합쳐지면서 그러니까 저는 읽으면서 처음에 이제 제일 먼저 밝음이가 막 소목 긋고 우울해서 왔잖아요. 사실 이야기 라인을 들어가 보니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였어요? 엄마가 건강해지니까. 근데 엄마를 건강하게 하는 스토리 라인에 누가 있었죠? 아빠의 주말 부부를 우리가 놓치고 있었어요.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우리끼리만 얘기했지만 컨텍스트, 맥락을 봐야 돼요. 아빠는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주말 부부라는 그 사건 때문에 그것이 엄마를 불안하게 하고 그 불안이 밝음이한테 영향력을 줘요. 그러면서 온 가족이 이제 완전히 엉망으로 있는 이 가족을 하나하나 풀어내면서 특별히 방해꾼이라는 것을 외제화하면서 이제는 온 가족이 누구와 싸워요? 방해꾼과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가족이 형성된 그런 시나리오였습니다. 네. 혹시 뭐 여러분 커멘트 하실 거 있습니까? 우리 두 발표자는 뭐 특별한 커멘트 있습니까? 너무 과격하게 아니라고 없다고 얘기하시는. 하여튼 시간이 많이 갔고 저희는 이제 이 팀하고 또 질문을 좀 제가 좀 받는 시간에 합쳐 시간 갖고요. 우리 영상 촬영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모두도 다 박수 쳐주시고요. 수고하신 이양희 팀 박수 치고 마치겠습니다.